안녕하세요, 칠이동전입니다. 우리 반려묘들에게 약 먹이는 일 너무 어렵고 한숨 나오시죠? 고양이는 민감하고 예민한 동물이라서 새로운 것에 경계심이 강하고 특히 맛이나 냄새가 이상한 약을 먹이는 일은 집사들에겐 너무 힘든 숙제 중 하나인데요. 지금 건강한 아이들도 나중에는 결국 영양제든 약이든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가 오기 때문에 약 먹이는 방법은 우리 보호자들이 꼭 숙지해야 할 부분 중 하나예요. 저는 치즈가 췌장염에 걸리면서 매일 2번씩 약을 먹여야 하는 상황이 왔는데 가루약, 알약, 캡슐약, 맨손으로 필건으로 다 먹여보면서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중 가장 쉽고 성공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집사님들은 이 영상 보시고 저같은 시행착오 겪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한 번도 약을 먹여본 적 없는 우리 남집사님이 배운 대로 약을 먹여볼 예정이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일단 이런 캡슐을 처방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런 알약, 그리고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가루약은 없는데 이런 가루약을 처방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 저는 캡슐로 먹이시라고 추천드려요. 고양이가 어려서 알약을 먹이기가 힘들거나 가루약을 잘 먹는 경우에는 그렇게 먹이셔도 되는데 가루약 중에서는 쓴 약들도 많고 고양이들이 후각이 뛰어나서 귀신같이 알아요. 물에 타서 억지로 먹이면 써서 입에 거품 잔뜩 물고 다 뱉어내고 그 다음부턴 거부감이 훨씬 심해져서 먹이기가 더 어려워져요. 알약도 캡슐처럼 좀 크면 그냥 먹이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식욕촉진제거든요. 그대로 먹였더니 이것도 계속 돼지배김질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하고 너무 작아서 먹일 때 손에서 계속 굴러떨어져 가지고 이런 것도 다 캡슐에 먹여야 잘 먹일 수 있겠더라고요. 가루약으로 처방해 주시면 캡슐에 넣어달라고 요청하거나 캡슐을 좀 달라고 하면 주실 거예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약 처방 주실 때 무조건 캡슐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루약 잘 먹는 고양이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 거부하는 사례를 더 많이 봤고 캡슐 먹이다가 실패하면 캡슐에서 빼가지고 가루약으로는 줘볼 수가 있는데 가루약으로 받아와서 실패해버리면 약을 아예 먹이질 못하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약 먹인 후에 물 먹일 수 있게 이런 바늘 없는 주사기도 같이 주는데 안 주는 데도 있으니까 꼭 챙겨서 준비해주세요. 고양이가 약을 삼키지 않고 목에 가지고 있다가 목에서 캡슐이 녹으면 거품 물고 토하고 뱉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도 알약을 물 없이 그냥 삼킨다고 생각하면 목에 걸려있는 느낌 나잖아요. 약을 삼킬 생각이 없는 고양이들은 식도에 붙어있거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 먹인 후에는 주사기로 꼭 물을 먹여주시길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빨아들인 주사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저는 병원에서 가루약이랑 캡슐을 따로 주셔서 제가 직접 캡슐링을 해야 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담아야 되는지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는 집에 있는 종이컵을 이용해서 뒤집어가지고 깨끗한 칼로 십자 모양을 내주고 거기에 이렇게 받아온 캡슐을 끼운 다음에 여기 약봉투 끝에만 살짝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됩니다. 처음 약 먹일 때는 거부감이 심해서 저항하다가 핥힐 수 있으니까 고양이 손톱을 먼저 깎아주세요. 약 먹이는 거 초보일 때 필건으로 먹이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봤는데 고양이가 가만히 있어주질 않기 때문에 필건 조준을 하기가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잘못해서 아이 목구멍을 찌를 수도 있고 탁 쏘는 거기 때문에 아이가 놀랄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필건을 들기만 해도 도망가는 아이들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필건은 어느 정도 숙련이 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고 아이가 입질이 너무 심하고 저항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도구를 써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손으로 먹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손으로 깊숙이 넣을 때 입안을 긁을 수도 있으니까 집사 손톱도 깎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너무 움직여서 먹이기가 힘들다 하면 담요나 이불로 이렇게 목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목 쪽을 더 타이트하게 이렇게 둘둘 말아서 다리 사이에 고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머리를 막 헤드뱅잉 이렇게 하면서 입은 앙 다물고 열지 않으려고 하면 일단 머리에 손을 얹고 입을 벌리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머리를 이렇게 잡고 송곳니 뒤에 여기 빈 공간 양쪽을 누르면 혀로 뱉어내는 신용을 하면서 잠깐 입을 여는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만큼 힘을 주면 언제 입을 벌리는지 감을 익힌 다음에 시도해봐 주시고 계속 도망을 간다면 구석이나 벽 쪽에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준비가 됐으면 고양이의 뒷모습이 보이게 이렇게 집사와 한 방향으로 놓고 머리를 잡아서 고개를 한 45도 정도 위로 올리고 양쪽 손가락에 힘을 줘서 입을 벌려주세요. 알약은 세로로 빠르게 쑥 혀 뒤를 터치한다는 느낌으로 넣어주고 입을 닫아주시고요. 약을 넣어준 후에는 잘 넘어가라고 목을 쓸어 넘겨주세요. 치즈는 예전에 이걸 삼키지 않고 목에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췌장염이라 그날도 토를 한 6번인가 해서 병원에 간 건데 목에 있던 약이 터지면서 올라오니까 또 거품 물고 토하고 치즈도 울고 저도 울고 너무 괴로웠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잘 삼킬 수 있게 주사기로 물을 꼭 먹여줘야 돼요. 물은 약처럼 고개를 들고 먹이게 되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캑캑대고 잘못하면 폐렴이 올 수도 있어요. 고개는 앞을 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송곳니 뒷부분에 넣어서 목구멍으로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옆쪽에 잇몸 쪽으로 쏴서 흘린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주지 마시고 천천히 마실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 물을 잘 먹으면 주사기 끝까지 다 주셔도 되고 물을 안 먹으려고 하면 반 정도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췌장염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물을 안 삼켜서 밖에 뚝뚝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다 먹여요. 다 먹고 난 후에는 폭풍 칭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추루에 캡슐 섞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잠깐 먹이고 말 약이라면 응용할 수 있지만 나중이 돼서 약을 매일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매번 간식과 함께 약을 주는 것은 식습관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처음에 먹이기 어려우시면 추루로 시작을 했다가 서서히 알약만 먹일 수 있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습식캔을 먹는 아이들은 알약에 습식캔을 찍어서 먹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서로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얌전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집 고양이는 발광미가 넘친다 하시면 잘 때를 노려서 힘이 빠져 있을 때 원샷 원킬로 끝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남집사님이 한번 약을 먹여볼까요? 송곳니 뒤에 그 빈 공간에 이빨을 벌려봐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 45도로 들고 입을 벌려서 순간에 저 끝에 혀를 터치하는 거야. 잘 안 되는데? 그게 앞쪽으로 넣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 옆에서 검지로 이빨을 벌려가지고 넣고 닫아. 그리고 물을 먹일 때는 고개를 좀 내려. 잘못하면 기도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려. 고개를 내려. 그리고 조금씩 그 잇몸에다가 쏴. 여기를 이렇게 들고 빈 공간에다가 목구멍에 직접 쏘지 말고 이게 쉽지가 않네. 표정 완전 썩었는데? 진짜 미안해. 처음에 몇 번은 실패할 수 있어요. 안 해봤으니 당연하기도 하고요. 지 생각해서 약 먹이면 삐져서 저 멀리 떨어져 있고 피해 다니는 그런 날도 있었지만 서로 익숙해지고 합을 맞추다 보면 양이들도 결국 우리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고양이들이 건강해지는 날까지 집사님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항상 행복한 반려생활 되세요. 치즈야, 인사하자. 안녕.